안녕하세요, 어머님. 통합사회 한국사 문성민 강사입니다. 타이틀에 성적으로 증명된 통사 한국사 전문가라고 써놨는데요. 이제 바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올해 제 학생들 1학기 때 어떻게 성과가 나왔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1학기 내신 대비 설명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프로필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1학기 중간고사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무늬만 서울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SNT랑 미탐에서 경기고 수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수강생 친구들 1학기 때 통사 같은 경우에는 1등급 13명, 한국사는 12명 배출했습니다. 이제 뭐 제 수업을 1학기 때 들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시험 끝나고 나면 제가 성적 확인 문자를 보내죠. 뭐 문자도 보내기 전에 먼저 바로바로 보내주는 친구들, 고마운 친구들도 있는데요. 어, 제가 1학기 때 기말에 한 44명 수강생이었기 때문에 대략 수강생 친구들 중에서 한 30% 정도의 학생들이 과목별로 1등급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사 같은 경우에는 과목 석차 학기 1등인 학생도 제 수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2학기 이 시험 대비인데요. 일단 통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기고가 통합사회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파트가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타 학교랑 비교를 해보면 영동고는 A, B 2개 파트, 중동고는 A, B, C 3개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경기고는 아시다시피 4개 파트로 나뉘어져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교와의 작년에서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요 경제 파트가 1학기 중간고사부터 시험 범위에 포함됐었다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도 법이랑 윤리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요. 지리도 보통은 추가가 되는 편이 있는데 이 경제 파트가 중간고사 때부터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좀 특징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머님들 보고 계신 그 배부용 자료에 제가 작년 선배들 시험에서 대비해 드렸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놨습니다. 문항별로 우리 아이들 어떻게 대비시켜 드렸는지 정리를 해 드렸고요. 좀 눈여겨볼 만한 문제들을 파트별로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제가 PPT 화면으로 정리할 때에는 좀 다 선명하게 글씨가 나왔었는데 이게 프로젝트로 띄우니까 이쪽 화면에서는 잘 글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는 그 보고 계신 배부용 자료에 요 문항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로 문제들을 보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법파트 문제입니다. 이게 2학기 중간고사에 통사 2에서 1단원이 법파트에 해당하는 단원이다 보니까 요거는 모든 학교 공통입니다. 법파트가 중심이 되는 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 인권과 관련해서 나왔었던 문제이고요.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도 법파트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나 요 뭐 기본권과 관련된 주요 성격들 분류한다거나 혹은 뭐 국가배상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이런 내용들 플러스 헌법재판소의 권한 관련된 내용들은 점점 더 법파트에서 그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꼼꼼하게 대비가 되어야 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풀면서 문제풀이 훈련도 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도 법파트 관련된 거고요. 이쪽 PPT 화면에서는 약간 흐릿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 기본권 관련해서 암기 문제로만 출제를 하면은 워낙에 잘하는 친구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정답률이 높게끔 잘 맞추다 보니까 다른 학교 설명회 할 때도 이렇게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 많이 실어서 보여드리거든요. 이게 3학년들 정치화법에 나오는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요 문제 유형에 맞춰서 풀 수 있게끔 훈련이 되기도 해야 하고
특히나 이 법파트에서 지금 학생 1, 2, 3, 4, 5 5명의 학생이 나오는데요. 각각의 선지마다 아이들이 대입을 해서 풀어야 하는 형태의 선지가 정말 법파트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경기고가 이제 1학기 때 아이들이 시험을 2번 봤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통사, 한국사 모두 시험 시간이 35분이죠. 다른 학교들은 통사, 한국사도 다 50분씩 시험 봅니다. 근데 경기고는 35분의 시험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의 선지마다 아이들이 고민하고 대입해가면서 시간 오래 걸리면서 풀다 보면은 나중에 시간 다 됐네 이렇게 뒷부분의 문제들을 거의 찍듯이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꽤 생겨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조건 대입이 필요한 문제들도 좀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풀이 훈련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윤리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작년에는 사실 시험 범위 상으로는 이 윤리 파트가 2단원인데요. 2-1단원까지만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됐음에도 플러스 알파로 학교 선생님께서 그 모의고사에 출제된 2-2단원의 내용들을 추가로 출제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3학년들 생활과 윤리라고 하는 윤리 과목에서 킬러로 나오는 롤스 노직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롤스 선생님 관련된 내용들을 아이들이 얼마나 잘 함정선지들 피하면서 구분할 수 있는지 체크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형벌 관련해서 요거는 2-1단원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응보주의랑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범죄 예방 요거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다루는 그 사상가들의 입장 비교하는 문제였고요. 이게 앞선 문제도 윤리 문제지만 경기고 학생들도 이제 이과형의 친구들 되게 많은 학교죠. 그러다 보니까 윤리 파트 문제가 난이도가 높게 나오면은 특히나 상위권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등급이 나뉘어지는 킬러 문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중동고 어머님들 앞에서 설명회 할 때도 비슷하게 드렸던 말씀인데 이제 경기고든 중동고든 기본적으로 이 이과 과목에 자신 있는 친구들이 많은 학교에서는 윤리 파트가 정말 킬러가 될 가능성이 경제 파트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고요.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경제 파트에서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숫자 써놓은 것도 나와 있는데요. 그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내용 관련해서 얼마나 나와 있는 내용들 잘 해석해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지 체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경기고 지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근 3년 동안 문제가 단순한 형태의 문제, 단순한기 문제 이런 거는 거의 나왔었던 적이 없고 항상 아이들이 모든 문제, 지도든 그래프든 자료 해석하고 암기해야 되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중간고사도 마찬가지로 좀 자료를 잘 해석하고 암기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1학기 중간 기말 시작하기 전에도 어머님들께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암기가 완벽하게 돼 있으면은 한국사는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학교 공통이지만 아이들이 국어 영어 공부를 하느라 시험 대비를 하느라 시험 기간이 되면 정말 시간이 모두가 다 부족하고 이 수학이랑 과학을 고3 과정까지 다 선행했고 자신 있는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그 문제풀이 감각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꾸준히 그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일정 시간 이상 문제풀이에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막상 이거 통사도 뭔가 해야 될 거 많고 문제풀이까지 해야 되는데 한국사까지 완벽하게 교과서를 머릿속에 넣기가 쉽지 않다.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범위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요거는 모든 학교 공통입니다.
체감 난이도가 가장 높은 일제강점기가 메인 파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좀 꼼꼼한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건 이제 타 학교와 다른 점은 요 두 개죠. 두 번째, 세 번째 줄. 한국사 임해도 두 개 파트로 나뉘어져서 일제강점기도 메인 파트로 들어가지만 광복 이후의 현대사 내용들까지 아이들이 정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시기에 혼동하지 않고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요. 1학기 때 아이들이 많이 체감을 했을 거는 요 세 번째 내용인데요. 서술형 문항의 배점이 30점으로 엄청나게 높기도 하고, 특히나 그 서술형, 제가 뒤에서 작년 기출 보여드리겠지만 하나하나 선생님이 제시한 조건에 맞춰서 써야만 감점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점수를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큰 배점 플러스 선생님께서 제시한 조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좀 부담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국사다 보니까 역사적 사실 관련해서 선후관계 체크하는 문제는 여러 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사료들, 특히나 제시문의 형태로 주어지는 역사 자료들 보고서 어떤 내용인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그 왼쪽 같은 경우에는 지도상의 위치를 파악해서 1910년대 민족운동 관련된 주요 내용들 아이들이 구분했어야 되는 문제고요. 요거 이제 작년 기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의 형태 아이들이 해석하고서 어떤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구분하는 순서 문제, 그러니까 제시문 해석과 사료 해석과 순서 비교하는 문제, 지도상의 위치 파악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올해도 당연히 여러 문제 출제될 수밖에 없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앞에 이런 문제들은 다른 학교도 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어떤 학교든지 간에요. 한국사 문제라고 하면. 근데 요게 이제 경기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좀 많이 부담이 되는 내용이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관련된 서술형 문항이고, 오른쪽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른쪽 내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과 관련된 서술형 문항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래쪽에 조건이 엄청나게 꼼꼼하게 나와 있죠. 보면은 이거는 조건이 6줄이 쓰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신 요 조건들을 완벽하게 충족하면서 답안을 써야지만, 그러니까 한국사도 마찬가지로 35분짜리 시험이죠. 근데 이렇게 조건들 다 맞춰서 써야 되는 서술형 문항이 6문항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참고로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나와도 단답형으로 단어 하나 쓰면 끝입니다. 그리고 단어 하나 쓰는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근데 경기고는 이거 다 물론 키워드 쓰는 괄호 문제도 있지만 그 서술형 문장 형태로 다 써야 되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조건 충족하면서 완벽하게 시간 안에 다 쓰기가 정말 부담이 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 긴장되는 학교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쓰려면은 평상시에 엄청나게 꼼꼼하게 암기도 해야 되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계속 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2학기에 성적 잘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통사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도 교과서지만 학교 선생님 학습지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그동안의 기출문제나 선생님 출제 유형에 맞춰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나 그 상위권 친구들이 제 수업에서 어떤 학교든 가장 만족도가 높은 거는 이 고난도 테스트 문항입니다. 이제 수업 시작하면은 2회차 수업부터 매주 테스트를 보게 되고 4회차랑 6회차 직보 수업 때 3번의 수업에서는 학교 시험 문항수에 맞춰서 모의고사 형태로 이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기간 내내 좀 출제가 예상되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로 계속 문제풀이 훈련을 해야 긴장되는 실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이과형 친구들이 얘보다 훨씬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법 파트나 윤리 파트에서의 제시문 해석이나 함정선지 문제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고에서 매 시험마다 선생님께서 이 자료 해석 문제는 되게 꼼꼼하게 출제를 하셨기 때문에 지도나 그래프 같은 자료들, 그리고 얘가 학교 수업에서 다뤄졌던 거랑 좀 다르게 변형돼서 출제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문제 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 파트는 뭐 요거는 사실 모든 학생이 편하게 생각하는 파트는 아니고요.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체감 난이도가 경제 파트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파트에서도 개념 응용하고 계산하는 것도 좀 철저하게 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교과서 완벽하게 일단 암기해야 합니다. 선생님 학습지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교과서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정리해 주시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교과서 텍스트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었다. 그 친구들은 거의 1등급이고요. 제가 거의 1등급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원래는 다른 학교에서는 정말 그렇게 꼼꼼하게 암기한 친구들은 정말 변수도 없이 1등급이 거의 다 나옵니다. 근데 경기고는 그 서술형 문항의 배점이 높고 점수를 잘 받기에 까다로움에도 난이도 대비 한국사 1컷이 너무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상위권 친구들 정말 긴장하고서 이 한국사 대비해야 합니다. 제가 원래 한국사 가지고서 어머님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겁을 많이 드리는 성격은 아닌데 경기고는 좀 체감 난이도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도 워낙에 그 1등급의 경계에 있는 그 잘하는 친구들의 점수가 높다 보니까 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고요. 한국사 그래서 연표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 이 사료 해석 문제가 아이들이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역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문제들 나눠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사도 고난도 문항들 어려운 문제들로 매주 연습을 해야 통사랑 똑같습니다. 2회차부터 매주 테스트 진행되고 4회차, 6회차 직보 때에는 학교 시험 문항수에 맞춰서 모의고사 형태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요. 아이들 교과서의 주요 내용들 암기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플러스 이 서술형 문항의 비중도 높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부담도 크기 때문에 서술형 문항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게끔 제가 예상 문항들을 정리해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보통 1학기에는 시험마다 한 70문항 정도 내외로 정리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거의 다 그 안에서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1학기 때 이미 한번 보여드렸지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나 어머님들께서 제 수업에 대해서 학원에 먼저 정말 좋은 평가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2학기 때에는 그 어머님들과 우리 아이들의 기대에 더 부응할 수 있게끔 더 열심히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기고가 좀 타 학교에 비해서 시험 일정이 늦은 편이라 한 주 정도 개강이 늦은 편입니다. 시험 일정에 맞춰서요. 그래서 SNT 같은 경우에는 27일 오후 6시에 개강을 하고요. 미탄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일요일 저녁반이었는데 그 타 과목과의 그 시간표 겹침 이슈로 인해서 현강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인강 신청을 거의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친구들이 많았다 보니까 일요일 요일은 똑같은데 9시 반 오전 수업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1학기 때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 너무 고맙게도 제 수업 잘 따라와주고 열심히 하기도 했고 성적도 잘 나온 친구들 많았었는데요. 2학기 때에는 우리 아이들이
1학기 때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게끔, 특히나 1학기 때 좀 열심히 했던 거에 비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 없이 좀 완벽하게 2학기를 잘 보내고서 마무리할 수 있게끔 저도 1학기보다 더 열심히 수업 준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